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을 제대로 해야 다른 것들이 되니까. 이 차 부등식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세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패턴은 그래야지 뭐 부등식을 풀든 뭐라든 하니까. 2차 함수 그래프 식을 보자마자 뭐부터 확인해? 최고차항 계수로 볼록을 먼저 구분을 해야 되겠지. 저 볼록이 구분 안 된 문제도 있어. 2차 부등식인데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그럼 뭐 해야 돼? a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서 접근하면 되겠지. 나눠서 풀란 얘기야. 두 문제로 나눠서. 자, 두 번째 뭐 확인하게 돼 있어? 대칭축 확인하게 돼 있고, 대칭축을 이용해서 뭐의 좌표까지? 꼭지점 좌표 확인하게 돼 있어. 자, 세 번째로 뭘 확인하게 돼 있어? x절편.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x절편의 존재 의무가 결정이 되겠지. 그리고 뭐까지? y절편까지 확인하게 돼 있어. 요 세 가지만 확인해도 웬만한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냥 다 그려진다 라고 보면 돼. 근데 얘네들을 종합해가지고 너네들이 뭐를 확인하니?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서 a가 0이 아니라면 얘네들 가지고 a와 b와 c의 관계를 확인하게 돼 있는 거지. 뭐 부호 관계라든가 계수 간의 관계라든가 계수의 뭐 관계 확인이지, 뭐 판별식 확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 세 가지가 확인되면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냥 웬만하면 끝난다. 저 세 개가 얼마나 빨리 보이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럼 부등식까지로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 좀 귀찮긴 하지만 일단은 뭐 확인하게 돼 있어? 아래로 볼록인지 확인됐죠? 대칭축이 어디야? 2분의 3인 거 맞니? 그럼 대입하면 y 값이 나오겠지? 그럼 y 좌표까지 확인되면 꼭지점 좌표가 확인이 된 거야. x절편 확인하기 위해서 판별식을 봤더니 무슨 근이야? 서로 다른 두. 그치? 서로 다른 두 화근이지? 그럼 아래로 볼록인데 판별식 0보다 작다? x축과 안 만나죠? 그 대칭축은 2분의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3일 거야. 그러면 아래로 볼록 그래프인데 x축이 아래쪽에 있을 거고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3일 거고 그 y축은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을 거고 y절편이 얼마일 거다? 3일 거다. 여기가 됐어? 그럼 이게 빠르게 그려져야 뭐를 풀 수 있어? 얘를 풀 수가 있겠지. 자, 뭐 만족하는 거야? y좌표가 양수에 해당하는 x값 범위. 그래프가 빠르게 그려지면 y좌표가 양수에 해당하는 x값 범위는 모든 점들이 y좌표가 양수인 점들 맞아 안 맞아? 그럼 x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니까 x는 뭐라고 써? 모든 실수라고 쓰면 해가 바로 보인다는 얘기야. 2차 부등식은 뭐 가지고 푸는 게 맞다? 그래프. 됐어?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이 부등식 파트에서 너네가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에서 확장되는 여러가지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이야. 여러가지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자, 예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기호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냥 딱 한 가지밖에 안 쓰인다고 보면 돼. 그냥 요거 하나야.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얘기다. 그럼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을 때 너네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대수적 접근법. 이게 빨라져야 돼. 저게 구구단 연습하듯이 반복해서 풀어가지고 식을 생략하고 쓸 수 있을 정도로 빨라져야 돼. 그럼 그 다음에는 뭐로 확장을 해? 해석학적 방식, 그래프적인 접근법, 그래프로 접근하는 법. 이게 익숙해짐과 동시에 너네한테 텀을 그렇게 길게 안 줘. 그래프적 접근법. 근데 이걸 모르고 이걸 하면 안 되더란 얘기야. 저게 빨라진 상태에서 이게 들어와야 이게 같이 묶여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든 괜찮다는 건데 이제 이쪽을 자꾸 안 하고 이쪽을 연습을 시켜 선생님들이. 왜? 고1 때 출제율은 이게 더 높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너네가 여기에 대한 거를 속도가 안 나오니까 오히려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 고2나 고3 때. 그래서 얘네가 왜 이러지? 라고 했더니 결국은 학원의 병폐죠. 어떻게든 너네들은 한 문제라도 맞추게 해야 되니까 단기간에 자주 출제되는 거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그걸 연습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야? 암기하게 만들지 수학을. 근데 그게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 쌤, 수학은 암기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를 기반으로 한 이해 과목. 구구단 이해해서 외웠니? 구구단 이해했었어 그때? 아니죠. 아니지 않아? 3, 9, 27. 뭐 곱하기란 용어도 몰라. 등호도 몰라. 그냥 3, 9는 27이래. 그지 않아? 3, 9는 39지 왜 27이야? 구구단 노래에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는 세뇌 당한 거라니까. 주입교육이 돼. 그치? 근데 그게 효과를 보죠. 그지 않아? 그게 효과를 보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까지는 조금 아닐지라도 덧셈, 뺄셈까지는 우리나라 속도를 따라오는 나라가 몇 군데 없어. 어디죠? 야, 다 계산기 쓰잖아. 장난 아니에요. 잔돈 쓸 때, 잔돈 줄 때 우리는 할머니조차 암산으로 하시는데 아 그래요? 다들 계산기 쓰는 거 아니었어요? 거스름돈 줄 때 계산기를 써? 야, 물론 이제 편의점에서는 그냥 찍으면 나오니까. 근데 일반 슈퍼 가면은 어르신들이 계산기 써? 그냥 잔돈으로 주잖아. 그냥 암산으로 주잖아. 오히려 계산기 쓰는 게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그게 더 오래 걸려. 그렇죠. 효율이 떨어져. 3,000원짜리 샀는데 아니 뭐야 2,400원짜리 샀는데 5,000원 줬어. 그럼 2,600원 그냥 자연스럽게 주잖아. 외국인들이 보고 놀래. 어디 가서 시골 가서 동네 슈퍼 가는데 할머니가 하면서 계산해 주는데 계산기 안 쓰고 잔돈을 그냥 거슬러 준다는 거지. 암산으로. 그게 구구단의 힘이야. 우리나라 초등식 교육의 힘이라고. 나쁜 건 아니야. 왜? 그 다음에 이해를 하니까. 그게 너네가 암기라는 거는 그 방식으로 암기를 해야 돼. 그만큼 익숙해지게. 이쪽이 그래, 이쪽이. 대수적 접근법은 그만큼 많이 풀어야 돼. 많이 풀고 빨라지게 만들어야 돼. 자, 대수적 접근법은 어떻게 되니?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했어. 첫 번째, 절대값, 기호, 아니, 영, 인, 값으로 수직선을 구분한다.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이에요.
식이든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그래프든 아무 관계없어. 잠깐 자랑하자. 내 자랑 아닌 자랑할게. 너네 나이 때 내가 그지? 너네 나이 때 나도 고1 수학을 처음 했거든. 난 처음이었어. 난 선행은 안 해. 역시 난 그냥 선행하면 6개월 선행. 현행에 충실함. 그러니까 지금 시즌에는 고1 수학을 못 봤어. 열심히 하고 있겠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까지 하고 있는데 잘 안 잡히는 거지. 근데 선생님들은 다 뭘 설명해? 그래프를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라는 얘기지. 식도 아직 안 돼 있는데 내가 식도 빨리 계산이 안 되는데 저걸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판단에. 그래서 절대값 기호 관련 있는 문제만 한 3일 풀었나? 너네가 아는 3일과 내가 아는 3일이 좀 달라? 거기부터 자랑이 들어가? 한 시간이면은 너네 입장에서는 센 B 정도 수준으로 봤을 때 몇 문제 풀어? 반권 아니 몇 문제 정도 풀 수? 한 시간에 센 B단계 정도의 B레벨 정도의 문제를 준다면 몇 문제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아? 8, 90문제 풀겠죠. 빨리 풀고 8, 90문제? 8, 90문제 풀지 아니 오. 쌤이 쉽잖아요. 선생님 센 B가 쉬우니까 8, 90문제가 나온다. 한번 너가 시간 재고 한번 풀어봐. 아예 앞으로 그 측정해봐야 돼. 해봐야 돼. 저는 풀지 않아요. 이 정도 풀면은 이제 상위권에 들어가. 4%, 3%, 요 정도. 이 정도 속도야. 60에서 80제가 4%, 3%. 90에서 100제가 2%. 100제에서 120제가 1%. 그 위에는 점 단위로 나뉘어. 0.9, 0.8, 0.7, 0.1까지. 0.1이면 측정 불가. 책볼 근데 성적은 0.1%인데 요 속도밖에 안 나와. 그럼 얘는 원래 어디인 거야? 2%인 거야. 내가 보일 땐 이거였어. 책볼 좀 자랑 좀 했다잉? 그지? 맥시멈 속도가 이거 나오더라고. 일반적으로는 한 요 정도 선 나와. 이거 몇 문제니? 우와. 380몇 문제 맨 끝에 봐봐. 600 270몇 680 그럼 몇 시간이면 풀어? 3시 그치? 학교 갈 때 서점 들러. 책 한 권 사. 풀어서 학교 끝나고 나와. 그럼 다 풀려있어. 또 서점으로 가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또 서점을 가. 그럼 또 학교 나갈 때면 또 다 풀려있어. 자, 그 정도 속도를 가진 내가 처음 배우는 단어는, 그치? 그럼 속도가 아직 덜 나오겠지. 그러니까는 저거를 난 진짜 천천히 풀어. 왜? 정확하게 알려고. 너네 구구단 처음 외울 때 빨리 외웠니? 저처럼 천천히 외우지 않았어? 되새기면서? 2단부터 처음 풀 때는 이 속도 안 내. 못 내는 거 못 내기는 아니 낼 수는 있는데 일부러 안 내. 되새기려고. 되새길 때는 이 속도 내면 안 돼. 이 속도로 내면 안 돼. 꼼꼼하게 하나씩 다 풀어야 돼서 1시간이면 20에서 30제면 충분해. 이것만 해도 되게 천천히 푸는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냐. 근데 이렇게 해야 정확하게 알게 돼서 속도가 점점 금방 빨라져. 처음 배울 때 저게 헷갈리더란 얘기지. 절대값 비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만 식, 방정식, 부등식, 그래프까지 그것만 저 속도로 한 3일 연습을 했어. 하루에 한 4, 5시간씩. 그리고 고3 때까지 끝. 더 이상 절대값에 관련 있는 문제는 나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더란 얘기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식으로 풀든 그래프로 풀든 뭘 하든 어떻게 꽈서 냈든 상관이 없더란 얘기야. 근데 너네들은 이 연습을 안 해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나처럼 안 해도 되는데 나처럼 속도 만들려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되새기고 곱씹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안 하더란 얘기야. 구구단등 그렇게 해놓고. 그게 왜 그런가? 그런 때는 순수하니까. 아니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순수하니까 그런. 그렇구나. 근데 지금은 욕심이 있잖아. 근데 순수하지 않지. 순수하지 않아도 욕심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욕심 없어? 얘가 이제 뭔가 그러기에 뭐 급한 거죠. 막. 뭐 하율이한테 많이 밀려도 좋아? 하이한테 밀리면 하이리 따라 밀리더라고요 제가. 하율이 따위? 저희 근데 밀려 너 지금. 너 지금 밀린다니까 하율이한테. 나는 지금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근데 하율이도 지금 밀려. 성문에서요? 네? 걔도 지금 밀린다니까? 내가 아는 상문의 급이 있잖아. 하율이도 지금 상문에서 밀릴 급이야. 근데 너도 밀려. 너는 하율이한테 밀려. 그럼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하이리 정도 밀릴 크기가 쉽지 않은데 생각. 목표가 어딘데? 1%야, 2%야, 3%야, 4%야, 5%야, 6%야, 7%야, 8%, 9%, 10%? 여기까지가 딱 1등급이잖아. 제 안에 들어요. 11%? 예전에는 여기까지가 1등급이고 여기까지가 2등급이었어. 지금은 여기까지가 1등급인 거. 근데 1등급 안에서도 어디에 들어가려고? 현재 객관적인 지표로 얘기해 줄게. 내 예상. 현재 당장 시험을 봤을 때 하율이 7, 8? 한 요 라인이 1은 나오는데 중하. 그치? 너는? 넌 요 라인이야. 이게 약간 공통분모가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래 나 하율이 여기로 만들 거거든. 저 하이리 제일 들어요. 하율이 여기로 올릴 거거든. 그래서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저 딱 그 밑 3, 4로 단 내 말을 들었을 때. 근데 너가 여기까지 갈 역량은 있어. 머리는 돼. 근데 안 해. 해야죠. 열심히. 근데 욕심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잖아. 근데 안 하면 되니까. 그게 문제라니까. 가만히 너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공부를. 길게 잡아. 어차피 뭐 하면 돼? 고3 때 같은 등급을 만들면 돼. 그러면 대학은 어차피 대학은 똑같이 들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학은 똑같이 가는데 문제는 그 기간까지 되게 지루해. 되게 힘들고. 근데 그거 버텨내면 고3 끝물에는 결국은 같은 데 들어가 있어. 그 차이밖에 없어. 뭐 타고난 거야 뭐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 것도 어쩔 수 없고 그런 것들은 재능이고 내가 당장 갖출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건 만들어내는 영역이거든. 결국은 만들어지는 영역이야.
수학은 만들어져. 내가 중1 때 수학 점수가 60점 되었다면 알겠니? 근데 원래 그 수학생들 다 중1 때 시험 점수 떨어진 거. 나 중2 때까지도 수학 점수가 70점 되었다면 믿겠니? 중2 2학기 우리는 시험을 8번 봤어요. 1년에? 학기에 4번? 원래고사, 중간고사, 원래고사, 기말고사. 아주 개가 타죠. 원래고사는 주요 과목만. 그러면 공부만 하면서 했어요. 1년에. 그냥 계속 그냥 테스트만 받는 거지. 그럼 수학 시험은 주요 과목이니까 1년에 몇 번 시험을 봐? 8번. 중2 때까지 수학 점수가 나도 그렇게 좋진 않았다니까. 근데 중3 딱 첫 원래고사 때부터 이거 찍었어. 중간고사 이거 찍었어. 계속? 원래고사 또 이거 찍었어. 기말고사 때 이거 나왔어. 아직까지도 이걸 잊어버리죠. 우리는 서술형이 없이 단답형이야. 해구해봐.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그지? 맞아 틀려. 틀린 거죠. 틀린 거야. 그지? 엔드. 그래 틀렸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안 해주시고 나서.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쓴 애들이 많았거든. 걔네들은 맞았어. 그냥 꼴보기 싫어서 거죠. 100. 주관적인 거지. 채점은 주관식이니까. 2학기 때 또 원래고사 보지, 중간고사 보지, 원래고사 보지, 중간고사 보지. 이렇게 해서 우리 땐 1, 2학기 총 해서 1년치 평균이 나와. 성적표가 97점. 8번이잖아. 아 8번. 4번이면은 이거보다 안 나오지. 8번. 나한텐 이게 가슴 아픈 경험이었어. 이때 그 경험. 아니 저거 좀 억까. 나 억까라고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따졌지. 선생님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다서가 컴마는 어떤 논리니? 엔드요. 엔드면은 뭐니? x는 4하고 x는 마이너스 1 동시에 되니? 안 되네요? 하고 그냥 나갔어. 바로 수긍. 맞잖아. 논리에서 밀린 거니까. 그냥 말로 발리셨네. 근데 그분을 잊지를 못해. 근데 그분을 또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한테는 너무 큰 은사기 때문에 그래. 내가 수학을 안 하다가 시작을 했잖냐 제대로. 모르는 게 많겠지. 그럼 질문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다 받아주셨어. 질문. 모든 질문 다 받아주셨어. 매선. 내가 궁금한 거 싹 질문 받아줬어. 심지어는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당직 쓰실 때. 선생님이 돌아가면 당직 쓰시거든. 그럼 거기 독서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그때 계속 질문 받아주셨어. 필요한 것마다. 물론 욕을 진짜 많이 먹었죠. 그때는 욕을 많이 하셨었으니까 많이 때리기도 했고. 똑같은 질문 반복되면 안 돼. 너 이 베이비 지난번에 질문했던 거 또 질문하는 노그 베이비 그지? 응? 그지? 싸다고 한 대 맞고 등싸대기 한 대 맞고 나쁘지 않네. 욕 맛있게 먹고 맛깔지게 먹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같은 질문이 다시 나가면 안 되니까 나도 열심히 하고. 그치 개고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질문의 강도가 점점 어때져? 못하죠. 점점 세져.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어지죠. 같이 고민하고 있어 막. 근데 그 고민을 같이 해주셨던 선생님. 그래서 난 그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수학이에요. 근데 애들이 엉뚱하게 하더란 얘기지. 그래프가 중요한 건 아는데, 빠른 건 아는데 이 풀이가 빨라지고 나서 그래프가 자 이게 뭐야? 어떻게 풀어? 절대값 안에가 0되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어. 1 기준으로 범위가 3개로 나눠지는 거야. 작은 부분, 같은 부분, 큰 부분. 작은 부분, 같은 부분, 큰 부분. 같은 거는 어디다 포함시켜도 되잖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전자. 어쩔 때는 이 방식으로 가야 돼. 3가지로 나눠서 가야 돼. 근데 둘 중에는 정해져 있어. 등호를 붙이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 구분할 때는. 이거야. 변수가 큰 쪽에다가 등호를 붙여서 구분하는 게 수학이야. 이쪽은 안 써.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써야 될 때가 있기는 해.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될 때.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구분하게 돼 있어. 그럼 이거 1대와 이거 1대로 나눠서 풀자라는 게 되겠지. 자, 얘가 1보다 크대. 그럼 너네들은 어떻게 해? 이거 1대는 절대값 안에가 일반적으로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풀지. 맞아? 그럼 1 넘어가서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가 반대가 되잖아. 맞아? 연립부등식이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도 작아야 돼. 그래서 얘가 답인 거지. 맞아 안 맞아? 이때는 절대값이 필요가 없잖아. 풀면 2보다 크단데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보다 커야 돼. 연립부등식이니까 얘지. 그 얘 또는 얘가 답인 거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자 다시 봐.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형주야. 절대값 정의. 중학교 때 나와. 원점으로부터 돌아가는 거. 그지? 원점에서 A까지의 거리. 맞니? 자 절대값 A 빼기 B 정의. 아우! 원점으로부터 A. 아니야. 절대값 A 빼기 B 정의. 얘는 요렇게도 얘기해. 너네 기운 너넨 안 쓰지만 옛날에 썼었어. A와 B의 차이라고 얘기해. A와 B의 차이. 무슨 말이야? A와 B 사이의 거리. A, B 사이의 거리. 점 A가 점 B가 수직선 위에 두 점이면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AB. 이해됐어?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이해됐어? 누구야? X1 사이에. 그치? X와 1 사이의 거리. 1에서 1보다 크게 떨어진 거리. 맞아 안 맞아? 1 기준으로 거리가 1인 애들 누구 불러. 0과 2. 그럼 얘보다 더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더 멀어야 돼. 그럼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은 거 아니야? 됐니? 너네가 수학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자유자재로 변형하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얘 풀어보래. 절대값 안에가 몇 개야? 두 개. 그럼 절대값 안에가 0인 값을 기준으로 수직선을 분할하니까 뭘 기준으로? 1과 3 기준으로 분할. 첫 번째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는 어디다 붙인다고? 변수가 큰 쪽에다 붙인다고. 자 1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가 둘 다
그럼 마이너스 달고 푸니까 더해서 부호 바꾸면 되잖아. 그럼 2x 빼기 4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4 더하기 4 넘어가면 1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아. 그럼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지. 얘네들 공통부분 있어 없어?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더라. 자 이때는 양수 음수 그냥 풀리고 마이너스 달고 풀리고. 그래도 그냥 저 똑같은 그럼 얘랑 얘가 없어지지. 얘는 부호 바뀌고 더하니까 마이너스 2 맞아? 그럼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대. 당연하지. 그럼 이때는 모든 x 공통부분 얘지. 이때는 둘 다 양수. 그럼 2x 빼기 4 5보다 커. 2분의 9보다 그럼 2x가 9보다 커. 맞아? 그럼 x가 2분의 9보다 커. 아니 2보다 작아. 그럼 3보다 커나 갖고 2분의 9보다 작아. 맞니? 그럼 3 이상 2분의 9 미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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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줄 거야. 중간에 빈 부분 생겨 안 생겨? 생겨? 아 그게 안 생기니까 안 생기지? 똑같은 1보다 작았는데 1 이상 들어가. 3보다 작았는데 3 이상 들어가. 그럼 얘와 얘 사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됐어? 됐니? 그렇습니다. 자 다시 봐. 뭐와 뭐 사이의 거리? X와의 x와 1 사이의 거리. 뭐와 뭐 사이의 거리? x와 3 사이의 거리. 뭐 하래? 더하래. 빼는 건 어려워. 거리 확보하는 건 쉬워. 그 너네한테 나중에 대칭이동 같은 데서 뭘 물어보냐면 거리 합의 최소, 거리 제곱의 합의 최소. 야, 너네 도형에서 점과 잡기에서도 이런 거 나오잖아. AP 더하기 BP, AP 제곱 더하기 BP 제곱. 단순하게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 나오잖아. 왜? 거리의 합이기 때문에. 거리의 차 구하는 건 어려워. 합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니? 자, 뭐로부터의 거리와 1에서 떨어진 거리와 3에서 떨어진 거리의 합이 뭘 넘어가면 안 돼? 5 넘어가면 안 돼. 자, 여기 x가 있으면 거리 합 얼마야? 2 이거 아니야? 2 아니야? 그거 5보다 작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x는 다 되네? 맞아? 자, 이쪽에 x가 있으면 거리의 합은 얘가 얼마였으니까? 2였으니까 얘가 a면 2 더하기 a 더하기 a 아니야? 그럼 5가 돼야 돼. 5. 그럼 2a가 3 아니야? 그럼 a가 2분의 3 맞니? 그럼 여기서 2분의 3만큼 더 가면 돼. 얼마? 2분의 5. 그럼 반대편에도 있겠네? 2분의 3만큼 덜 가면? 맞아? 그럼 얘네 두 지점이 뭐인 거야? 거리의 합이 5인 거지. 5보다 작아야 돼. 그럼 얘네 둘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요 사이. 이 풀이를 누가 알려줘? 안 알려줘. 그냥 너네한테 정의밖에 안 나와. 절대값 A의 정의밖에 안 나와. 그럼 이 부등식을 너네들이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되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 아니 영인값으로 수직선을 구분을 하고 각 영역별 구분된 영역별 식을 풀어서 해석해서 근의 범위를 구하고 세 번째 모두 합치고. 이 연습 외에는 없어. 이 연습이 빨라지니까 그래프까지 확장하니까 저게 보이는 거야. 이해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돼 있어. 너네가 스스로 깨닫게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그래프적으로 연습하는 것을 조금 집중해서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되어 있는 것까지 일단은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